야, 내 카니발 잠긴다. 태풍 차바로 대한민국 남부 일대가 잠겼던 지난해 10월 수천 대가 넘는 차량이 수마에 휩쓸려 폐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찰나의 순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들. 그런데 이러한 폐차가 은밀한 곳에서 부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맘먹고 성능으로 가서 성능을 보면 건맥교환, 건보교환밖에 안 나와요. 수리하는 거 모르죠. 허술한 수리만으로 폐차를 무사고차로 둔갑시키는 충격적인 현장. 그 이면에는 거대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 폐차는 어떻게 부활되는 것인가? 시너를 싣고 가던 트럭이 벽에 부딪히며 폭발하자 차량으로 가득한 터널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른바 상주 터널 화재 사건. 22명이 다치고 차량 10대가 불에 탔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봉윤 씨는 그때의 악몽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다시 대구로. 그런데 예. 내려오다가 터널에서 갑자기 사고가 이제 이렇게 난 거죠. 박 씨의 블랙박스에 찍힌 당시의 영상입니다. 박 씨를 뒤따라오던 유조차 뒤에서 폭발음이 일어나더니 불길에 휩싸인 트럭이 돌진해 옵니다. 급기야 검은 유독 연기가 사방을 뒤덮으며 터널 안은 이내 암흑으로 휩싸입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가까스로 터널에서 빠져나왔지만 사고의 여파로 뒷범퍼와 사이드미러, 일부 내장 부품이 녹아내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리 견적만 2,200만 원. 다 녹아내렸어요, 차가 그냥. 너무 열뜨. 그 열기에 예. 산지 3년밖에 안 된 차였지만 보험회사를 통해 폐차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박 씨 차량의 사고 이력이 전혀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지금. 아, 전선 처리 분명 받으셨어요? 예, 돈 받았어요. 와, 어이없다 진짜. 더욱 충격적인 건 해당 차량이 버젓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된 것. 박 씨의 차는 어디로 갔을까? 수소문 끝에 해당 차를 구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원근 씨가 박 씨의 차를 구입한 건 같은 해 12월. 사고 후 불과 2달 만의 일입니다. 차량 곳곳에는 채 없애지 못한 그을음과 급하게 마무리한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입 당시 무사고 차로 알고 샀다는 이 씨. 사고 당시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아이고 맨날 쏟고 살고 양보하고 살아도 안 된대. 이 씨가 구입한 차량의 가격은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2,260만 원. 화재 피해로 폐차됐다는 차가 어떻게 무사고차로 둔갑해 제값에 팔린 걸까? 이 씨에게 차를 팔았다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불에 것을 있으면 안 샀어요, 내가. 한 가지만 안 샀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때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고 사장님, 왜 누르냐 물으면 아마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니까, 그 어디 사고인데 그냥 불길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라고 아마 고지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는 차를 판매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 무사고 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이야기할까? 제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하잖아요. 제가 뭐 컴퓨터입니까, 사장님? 어제 사장 일주일 전에 뭐 이거 갔는지 뭐 기억하십니까? 지금 화재로 인해서 차가 이렇게 된 차량이라는 게 정확히 다 고지가 되고 하면 이게 중고차가 그 시세가 맞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아니 알죠? 오히려 불난차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그걸 좋아하면 고지를 해야지. 나중에 가시고 결국 업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재밌는 거 뭐. 하지만 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끝까지 발뺌합니다. 아니, 신기하실 내용이 있어. 4년 전 중고로 첫 차를 구입한 백승준 씨. 그런데 구입 후 1년도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표시된 부분에 이제 밑에가 백 씨가 가리킨 차량 뒷바퀴의 프레임을 보니 이미 심하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손이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구멍. 만지기만 해도 부식된 쇳가루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쪽 보시면요. 전자 제어 장치도 말을 듣지 않아서 300만 원을 들여 뒷문 모두를 바꿔야 했습니다. 올라갈 때도 문이 좀 힘이 없네요. 네. 쫙쫙 올라가는 느낌이. 예. 지금 여기 그거랑 보시면 이 교체한 거나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거. 문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하지만 백 씨 역시 무사고 차로 알고 제값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손상돼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시세가 1,150에서 1,200 정도 했었는데 이게 그때 샀을 때 1,100인가 주고 샀었어요. 거의 그럼 시세에 맞게 사시는 거네요. 전혀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백 씨의 차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에게 차량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앞문을 분해하자 마른 흙으로 가득한 내부가 눈에 띕니다. 여기도 이제 흔적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침수 흔적, 지금 보면. 백 씨의 차가 침수차라는 것. 내부 역시 이미 부식이 상당히 진행돼 문 안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 물 같은 게 들어가죠, 이 오물질. 그러면 거기 천과 연결돼서 거기 남아 있잖아요, 오물들이. 그럼 거기가 금방 녹쓰는 거죠. 근데 저 앞쪽에 보면 많이 중요한 기계 장치와 전기 배선이 모여 있는 차체 아래에서도 침수의 흔적이 발견돼 차량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거거든요. ECU라는 건데 이 장치가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장치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침수돼 가지고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주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시동 꺼징을 하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제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 어떤 그 엔진이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급발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다 이건데. 심지어 사고 이력을 조회하자 6년 전 백 씨의 차가 침수된 적이 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나오겠다. 많이 화나죠. 화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백 씨가 더 분노하는 부분은 이 차를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발뺌합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그 사고 철수를 했어요. 현재 회사 안에 조직에는 이쪽에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어 추적한 결과 어렵게 차량의 전 소유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씨에게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자 자신의 차가 맞다고 확인합니다.
나도 지금 너무 황당한데 이게 국내에서 다시 난 돌아다니는 게 상상으로 이게 2011년도에 그 우면산 산사태 날 때 그 해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RV는 좀 높지만 이게 발판 정도. 이게 승용차로 치면은 거의 운전석을 덮을 정도. 그 정도로 봐야죠. 갑자기 쏟아져 내린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던 2011년 여름. 이 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이 침수돼 폐차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연히 이거는 폐차가 그렇죠. 당연히 폐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때 당시 그 차가 지금 똑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 매년 수천 대의 차량이 예기치 못한 수해를 입습니다. 문제는 심각한 수해로 폐차가 되어야 할 차 중 일부가 판매된다는 것. 그리고 뭐 공업사 불법 침수차의 경우 외관은 멀쩡하기 때문에 세차와 약간의 수리만 거치면 무사고차로 쉽게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는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실제 차량으로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해보기로 했습니다. 태풍 때 4시간 정도 물에 잠겼던 차는 현재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태. 일단은 차량 외관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세차를 해서 차량 내외부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엔진이 괜찮은지 엔진이나 기타 부품들이 괜찮은지 성능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실제 유통되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세차는 물론 수리까지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침수로 인해 엔진까지 물에 들어간 차 내부를 세척하고 연료 필터, 배터리 등 주행에 꼭 필요한 일부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침수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든 비용은 130여만 원. 제대로 된 수리를 위해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든다고 합니다. 수리를 마친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육안으론 침수차였다는 걸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 실제 도로를 달릴 경우는 어떨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행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시동도 정상적으로 걸립니다. 이윽고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차.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속도를 높이자 갑자기 서버리는 침수차. 젖은 도로에선 아예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더니 차가 미끄러져 한참을 간 뒤에야 멈춰섭니다. 일반 도로에서 주행했다면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 고속으로 장시간 주행 중에는 언제든 시동이 꺼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동 꺼짐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 쪽 휴즈박스 쪽에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갑자기 핸들이 잠기거나 무거워진다거나 브레이크가 작동을 좀 안 한다거나 결국은 이제 폭탄을 안고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사기 전까지 소비자가 침수차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고차 경매상에서 900만 원을 주고 트럭을 구입한 박혜관 씨. 이 부분, 이 벨트 이런 부분 보시면은 공사장에서 쓰인 터라 내부는 지저분하지만 성능엔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샀다고 합니다. 자국이. 이 주유구도 보시면은 이 안에도 이렇게 흙이 다 잠겨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 안에도 흙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차가 이렇게 섰다 반복하면서 울컥울컥 거린다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찐빠라고 하잖아요. 찐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 야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싶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차가 문제가 있었어요. 운전을 하기에 불안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차량 정비소에 정밀 검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여기 기흥에 기아 센터를 가보자. 이거는 타실 차가 아닙니다 하면서 전체 침수 판정을 내주시더라고요. 검사 서류를 들고 경매상도 찾았지만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만 하고 있는 상황. 그는 직접 트럭의 상태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심야 시간, 비상등을 켜고 주행에 나선 박 씨. 그런데 트럭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2단이거든요? 어? 아이고. 이게 제가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발로 하신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안 밟고 있습니다, 지금. 악셀레이터 밟고 있죠, 제가. 왜 그런데요, 이게? 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퀴에선 알 수 없는 쇳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꺼지겠는데.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린 위험한 상황. 꺼졌어요? 몇 번이나 시동을 걸어보지만 트럭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차량에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긴급 출동 요청하신 거예요? 네, 아예 그냥 견인을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차라리 견인해서 갖다 박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차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 보상도 어렵다는 것. 트럭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박 씨는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저희 기간 짰어 관리. 갔더니 현수막이 대문짝으로 꽉 들어왔더라고요. 10월은 뭐 침수차 소비자 고발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서 가서 형사한테 갔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 사실은 있으나 파는 사람이 모르고 팔았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사온 사람이 또 몰랐다고 하면 끝이고 그 전 사람도 몰랐다고 하면 끝이고 그럼 저는 몇 명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냐고. 이게 자체가 저는 지겨워요. 울산에서 만난 김동민 씨. 태풍 차바가 왔을 당시 차의 밑바닥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건조를 시킨 뒤 운전을 시작했지만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차들도 보니까 타이어가 한 반 이상. 전날 부산을 갔다가 왔고 일하려고 주차를 시켜놨거든요. 주차를 시켜놓고 한 3시간 뒤인가 갑자기 주변에서 불이 났다. 차에 불이 났다 이래가지고 가봤는데 제 차이더라고요. 이쪽에서 먼저 불이 났다. 침수 피해를 겪은 지 닷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차량 엔진룸에서 시작된 화재. 주행 중이었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아예 없어질 정도로 말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르고 나서 이제 불이 난 거죠. 되게 황당했죠. 주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김 씨의 차가 폐차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울산의 한 폐차장에서 김 씨의 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주한 차의 모습은 더 참혹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화재가 시작됐는지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쪽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봐서도 이쪽은 라이트 다 그냥 있고요. 이쪽이 다 녹았죠. 이쪽은 녹고 타면서 불이 전기를 따라서 이렇게 전선 따라서 번지고 이런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만 태우고 꺼진 거죠. 그러니까 침수로 인한 합선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에어백 경고등도 들어왔고 일부 라이트 부분에 공급되는 전기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전류 때문에 과도한 전류 때문에 일부 부품들이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잠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태풍 차바가 지나간 일주일 사이 울산에서 원인 모를 차량 화재가 7건이나 연이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침수가 심했던 한 지역에선 같은 날 2대의 차에서 불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10일 날 오전하고 오후에 그 차량 화재 건으로 2건 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2 차량 다 조사한 결과 그 주행 중이나 운행 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침수로 인한 그 화재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도로의 흉기로 변한 침수차. 물에 젖는 순간 그것은 운전자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전손차. 어떻게 전손차 중 일부가 다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일까? 중고차 매매업자로 가장해 전손차를 전문으로 유통시킨다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우리를 만나자마자 차에 태워 어디론가 향합니다. 따로 있어요? 그 차 있는 데? 창고가 따로 있죠. 직원이 안내한 곳은 인근의 한 창고. 주변을 경계하며 굳게 잠긴 문을 열자 수십 대 파손된 차들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이 고가의 수입차지만 멀쩡한 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보험회사에서 가져온 전손차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중고상에 있는 것도 이런 차들이에요? 일반 중고상도 이 같은 사고차를 고쳐서 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직원은 우리에게 중고로도 1억 원에 팔리는 값비싼 차를 헐값에 넘기겠다며 상태가 다소 괜찮아 보이는 한 고급 외제차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하자 이 역시 심하게 파손된 상태. 엔진 쪽은 멀쩡해요. 제가 맘먹고 성능으로 가서 성능을 보면 본넷 교환, 본보 교환밖에 안 나와요. 수리를 해놓으면? 수리하는 건 모르죠. 이 현 상태로 수리하면 9,95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리까지 하면 8,000? 저희가 만약에 8,000에 고쳐드리면 빌려주면 다 8,700이 됐거든요. 마진 남기면 크겠죠. 폐차 수준의 차들이 버젓이 중고차 판매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리무진 생각해보세요. 리무진 잘라가지고 이어서 붙이는 거거든요. 아무런 이상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전손차는 어디에서 수리되는 걸까? 수소문 끝에 전손차를 주로 수리한다는 경기도의 한 공업사를 찾았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파손차들, 이것들을 고쳐서 중고상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손된 차들 사이에서 마른 흙으로 가득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침수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저 차는? 아, 이번에? 그건 어느 정도였어요, 침수가? 저거는 바닥 매트까지인데 좀 오래 방치했어요. 보온차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안에 매트가 다 썩었어요. 그럼 그 뜯어서 다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저거 지금 다 된 건데 안에 지금 구석이 하나 없어가지고 조립을 못하고 있어요. 구석이 없어. 하지만 수리가 다 됐다는 차의 내부는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는 흙들로 가득한 상태. 채 조립되지 않은 전장 부품은 침수 때 빠지지 않은 물 주변에 방치돼 있어 운행을 한다면 합선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은 침수된 흔적만 지우면 중고차 시세로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가의 수입차입니다. 수리 후 남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그럼 마진이 돼요? 그만큼 샤브도 아니라고. 저 차는 얼마 가지고? 2,000만 원. 약간의 수리만으로 3천만 원의 이득을 보는 상황. 업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600, 500에서 새거 16년 잡아가지고 몇 천씩 남기니까 보통 한 대당 4천, 5천에 하잖아요. 새거를 걔네들이 2천 원씩 해가지고 1,600만 떨어지는 거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군산에 사는 오이양 씨는 2년 전 지금의 차량을 중고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저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기 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튼튼한 차 사려고 이제 신랑이 선물로 사준 건데 무사고라고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뭐 판금 도색도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 씨가 구입한 차는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 SUV. 신차 가격만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차입니다. 하지만 구입 첫날부터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오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 했는데도 보세요. 아, 줄이 안 조여지네요? 아예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안 조여지네. 헐렁헐렁하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하죠. 진짜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아예 안 돼요. 지금 이렇게라도 나오지 그때 당시에 막 지지직거리고.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돼요. 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차 사셨을 때. 수리를 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데도 다 떠 있고 이런 데 보시면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 아, 카바가요? 네. 예. 아이고. 그래서 쏙 빠져버리네. 네. 확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중고차로도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였지만 오 씨는 무사고 차라는 말에 구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써있던 건 8,300이라고 올렸어요. 네. 8,300이라고 올렸는데 갔더니 말을 바꾸는 거예요. 차를 판매하고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량을 관리를 해준대요. 제가 8,350 줬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사고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오 씨. 무사고 차가 아니면 실제 차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를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11년. 11년? 네. 원래 가격은 혹시 알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대충이라도? 뭐 똑같죠, 뭐. 7, 8천 얘기하던데. 트렁크까지 열어가며 차량을 꼼꼼히 살피는 매매업자. 그런데 프레임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이내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잠시 뒤 어딘가에 차량을 조회해 봅니다. 제가 매매하면은 4,500 정도 돼요. 왜냐면은 차가 전손이라고 있어요. 전손이요. 이 차가 옛날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 차주가 돈으로 차값을 받고 차를 안 찾아간 거예요. 갖고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매매업자가 누가 붙어가지고 차를 사서 고쳐서 다시 판 거예요. 물어주시는 거구만. 이러면 사실 때 사고기도 다 확인한 거 사셨을 판인데. 오 씨가 전손 이력이 있는 차를 2배나 비싼 값에 샀다는 것. 360도 보시죠. 뭐. 대체 차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이런 데는 지금 한 번은 지금 도색한 거예요, 도색. 도색. 네, 여기 지금 이 자국이 다 남았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에 이 판도 다 도색된 거고. 네. 실리콘으로 붙여놨네요. 실리콘이요? 어디다? 여기 실리콘이잖아. 원래 지금 키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업사 관계자는 차량 곳곳에서 심각한 사고의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운전석 앞도어, 저 후도어, 리어엔다, 뒷밤바, 그다음에 앞에 휀다 쪽까지 다 뭐 전체적으로 정체 도장은 된 것 같아요. 심하게 파손이 된 것은 저 문짝 3개하고 뭐 반바 쪽은 도색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취재 결과 이 SUV는 5년 전 눈길에 전복된 차였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외부가 심하게 찌그러졌던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수리 견적만도 2억 원이 넘었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복이 됐대요. 네. 전복이 되면은 그냥 전복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음면을 충돌한다든지 측면을 충돌을 해서 네. 차가 이제 뭐 이제 반대로 이제 뒤집히는 상태인데 네. 견적이 이제 차량 가격보다 이제 많이 나온다든지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제 폐차가 될 것 같아요. 폐차 수준이 돼
9천여만 원에 전손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폐차 수준이었던 전손차가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한 것일까? 해당 중고차 매매업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업자는 차를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 있고 없고를 따지는 거는 성능 기록부상에서 사고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거지. 내가 사고 없다 하더라고 그게 사고 없는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성능 업체에서 판단하는 거지. 업체가 자동차 성능 검사소에서 받은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오 씨의 차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서류를 발급해준 성능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중고차 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차체 프레임에만 손상이 없으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무사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주요 골목에 판금도 교환 이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저희들 성능 기록 보면 외판에 대한 부분도 교환 이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난 제보자 중엔 중고차 업체와 성능 검사소 간의 은밀한 공생 관계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성능 검사를 하는 친구들을 100% 신뢰를 안 합니다. 대부분 성능 검사장들이 중고차 딜러랑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겠어요, 그게. 눈 한번 찔끔 감아주면 표시 안 하면 그만인 건데. 얼마든지 서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또 다른 자동차 성능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앞서 부식이 심한 침수차로 소개된 백승준 씨의 차를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 보기로 한 것. 그런데 검사소의 직원은 차량의 외관만 훑더니 이내 검사를 마칩니다. 검사에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결함을 발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어느 상태도 안 좋거나 이제 밑에 올패드 무늬도 있고, 또 그거를 체크하시면은 이제 좋은 비유 무늬 체크 들어가니까. 네, 수리해야죠. 실제 무사고로 서류 조작도 가능한 걸까? 없다고 일단 해주시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조 제휴도 하시고, 금액도 15,000원을 내리고, 손과 포토. 검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표시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무사고 기록부로 조작하는 건 너무도 쉬웠습니다. 중고차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손 이력도 체크가 안 됐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서 받으신 거는. 전손 이력은 알아보십시오. 구청하고 알아보시면 우리가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 그쪽 차량들만. 자동차 관리법상 전손차라는 사실을 밝힐 의무가 없으니 자신들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시 사고 났지. 전손차의 중고차 둔갑. 여기엔 정부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전손 차량이다, 침수 차량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매매상에서 소비자한테 고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현재 침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지가 맞는데 네네. 현재 전손에 대해서는 고지 사항은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 피해가 컸던 태화강 인근의 한 아파트. 마을 입구엔 아직도 수마의 피해를 입은 차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차량 내부를 가득 채운 침수의 흔적. 조금만 물에 젖어도 작동할 수 없는 엔진룸은 흙탕물이 마르며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폐차하는 거예요. 폐차?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아파트를 찾는다는 폐차업자. 보통 이 정도면 다 폐차 시켜야 되나요? 소리라도 폐차 못해. 그건요, 통상성으로요, 이 완전 침수차는 수리해놔도 잘못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곳의 차량들은 전체가 침수됐던 터라 절대 다시 쓰일 수 없는 차들이라고 했습니다. 태풍 당시 예고도 없이 태화댐에 물이 방류되면서 생긴 피해였습니다. 야, 내 카니발 잠긴다! 내 카니발 잠긴다! 불과 30분 사이에 1층 높이까지 강물이 차올라 차는 물론 사람도 대피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체 가득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휘어져 있죠, 이거. 이거는 정말 차가 둥둥 떠가지고 이거 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지하시설 피해는 정말 엄청납니다. 수십억 피해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넘친 강물이 유입돼 당시 이곳에 있던 차량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해를 입은 차량만 총 600여 대. 김 씨도 5년 동안 탔던 차를 결국 폐차시켜야 했습니다. 이게 전문화 자기 생명하고 가족 생명하고 이제 연관된 거다 보니까 누가 그런 차 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걸 폐차 처리하는 게 좋겠다. 침수되니까. 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 전손 신청을 한 뒤 보험사가 아닌 낯선 업체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매도용 인감을 달라는 문자. 폐차를 신청한 김 씨의 차가 해당 업체에 팔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도 증명서 떼달라길래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폐차를 했기 때문에 나는 돈만 받으면 되지 그거 뭘 자꾸 떼달라냐. 그래 안 해줬더만 한참 뒤에 그거 안 해주면 뒤에 그 뭐 자차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돈을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 거기. 안전을 위해 침수차 2대를 모두 폐차시켰다는 장명희 씨. 침수로 전기장치가 고장나버린 차량들. 2년을 탔던 중형차는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며 내부가 완전히 망가져 전손 처리를 했고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던 SUV는 공업사의 권유로 폐차장에 폐차를 맡겼다고 합니다. 아깝네. 차 참 깨끗하게 타셨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는 뭐 중고 그것도 안 되고 폐차를 해야 되겠네요 이러시더라고. 그랬는데 누가요? 그 담당자분들이 전손 처리를 한 뒤 장 씨도 한 중고차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차될 줄로만 알았던 차를 해당 업체에서 사간 겁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할 전손 보험금의 일부도 이 업체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 차가 왜 팔렸어요? 이러니까 저는 이제 권한이 없다 이거죠. 그 차의 권한은 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보험회사에 해당 차량을 폐차시키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리검사 쪽도 그렇고 예전에 성능 기록에 대해서 검사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 운전 안전상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침수 차량, 아까도 말씀드린 침수 차량이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전 쪽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건입니다. 이걸. 폐차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시 재생이 돼서 팔아진다면 기분 나쁘죠. 물이 침수된 차인데. 완전히 침수돼 누가 봐도 폐차되어야 할 차를 보험사가 중고차 업체에 넘긴 겁니다. 그리고 이 침수차는 해당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사고차로 고지돼 팔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차를 팔고 있다는 중고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기 그랜저 HG인데 12년식 2.4 이미 해당 침수차가 팔렸다는 겁니다. 지방한테 판매를 했대요. 차는 지방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또 한 대의 시한폭탄이 도로 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해마다 수해로 인해 침수차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전손 처리된 일부 침수차가 무사고 중고차로 팔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도움으로 촬영한 한 전손차 위탁 경매 사이트입니다. 심하게 파손된 차들도 이른바 재생차로 분류돼 중고차로 되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재생차로 분류된 차량의 경우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라는 겁니다. 이윤이 많이 남을수록 재생의 유혹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다 못한 한 위탁업체 관계자가 직접 우리에게 실태에 대해 제보해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그 초등학생 애 데리고 봐도 얘야 이 차 다시 고쳐서 탈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봐도 못 고쳐요 하고 대답할 만한 차들이 이전으로 올라와요. 그렇다면 누가 폐차와 재생차를 나누는 걸까? 연식 높은 저는 수입차들은 다 100% 재생 다 붙잖아요. 연식 좋은 국산차라든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보험사도. 어떻게 돈을 받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를. 전손차 재사용에 대한 보험사의 개입, 이는 과연 사실일까? 보험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려면 폐차인지 명의전인지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전문 매각 업체를 통해서 이 차량의 가치를 판단한 후에 매매업자분들이 차주분과의 계약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이 차량을 넘겨서 꼭 폐차를 해야 되고 명의전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보험사의 개입은 없다는 말. 하지만 위탁업체의 주장은 다릅니다. 아, 나 진짜 웃긴 놈이네, 걔네들 진짜. 예. 본인들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거. 이전해라, 폐차해라. 위탁업체가 보험사에 진짜 막말로, 당신 이거 도덕적이냐, 이거 폐차를 어떻게 화재 차량을, 엔진은 무사하다고 어떻게 이거를 이전으로 시키냐, 뭐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마. 내년 계약갱신도 뭐 보자. 속으로 그러겠죠. 1년마다 한 번씩 계약갱신을 하거든요. 그 갱신을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진짜. 도산당해요. 보험사들은 전손차 재사용이 오히려 보험 가입자를 위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합니다. 혀가 많아지고 손해가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건 이제 모든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거수보험료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전에다 그래서 환입금을 높여서 손해율을 줄여서 내년에 거수보험료를 적당하게 최소로 맞추는 게 맞겠죠.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안 내려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이득은 보험사가 취하잖아요. 핑계대면서 이득을 취할 건 다 취한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전손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손차를 다시 쓸 경우 수리검사에서 합격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수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검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하는 거죠. 실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을까? 교통안전공단의 한 지부를 찾았습니다. 받은 차가 아직 없어요. 저희가 이제 시달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인지는. 아직은 그러면 그 전손차들 들어온 건 없는 거야? 없어요. 검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직? 아직까지 검사 온 차량은 저희 검사단에 한 대도 없고요. 감시 당국의 관리 소홀과 거대 보험사의 개입 아래 중고차 업계, 수리업계, 그리고 성능 검사소까지 한통속이 돼 폐차되어야 할 전손차가 오늘도 도로 위를 달립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편의, 국민의 소비자 보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손차를 유통하고 시장의 그 투명성을 좀 불확실하게 하는 그 책임은 보험업자와 그 해당되는 관련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관련 법이라든가 또 관련 통제를 통해서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